염증에 취약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을 씹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때 잇몸이 바로 부착치연입니다. 부착치연은 그 표면이 각화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잇몸 속을 가로지르는 치연섬유가 치조골과 뿌리에 박혀 있어서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비유를 하자면 잇몸이 뿌리와 치조골 표면에 치연섬유로 박음질이 되어 있다고 하겠고, 그래서 뿌리와 치조골로 단단하게 딱 붙어 있어서 이름도 부착치연인 것이죠. 따라서 실제로 씹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움직이지가 않아서 덕분에 음식물도 덜 끼게 됩니다. 하지만 GBR에서 생긴 이 뼈에 치연섬유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여기서 앵커가 되긴 힘들겠죠. 따라서 20부와 맞닿는 잇몸은 부착치연이 아니라서 씹기에도 불편하고 음식물도 잘 끼어서 염증이 잘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수명이 단축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임플란트의 수명이 다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픽스처의 근원 심척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골유착이 제대로 안됩니다. 정석대로 심은 이 경우도 협술적으로는 확실하게 고정을 얻고 있지만 근원심으로는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부분에서는 맞닿지 못하거나 허술하게 맞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길이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대충 하부 3분의 1에서는 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상부에서부터 유착이 제대로 안 되는데 골절에 따라 차이가 있죠. 골절이 좋은 경우와 골절이 나쁜 경우입니다. 치조골의 흡수는 이렇게 취약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조금이라도 약점이 있으면 귀신같이 염증이 찾아 들어와서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골흡수가 협술 양쪽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까지는 쉽고 빠르게 뼈를 녹여내겠지만 하지만 그 다음 나사산에서는 빈틈이 없으니까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죠. 물론 골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 전 나사산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므로 더 빨리 될 겁니다. 어쨌든 결국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임플란트의 수명이고 평균 10년이라고 합니다. GBR 한 이 경우에도 역시 같은 패턴으로 골흡수가 진행이 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이 부분에 형성된 잇몸은 부착치연이 아니라서 쉽게 잇몸 염증이 생기고 또 재발이 잘 됩니다. 잇몸 염증이 자주 생기다 보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와 시기적으로 겹칠 가능성이 크죠. 그런 경우는 단순한 잇몸 염증이 아니라 치조골의 흡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분은 금방 떨어져 나가고 다시 픽스처가 노출되고 골흡수가 나사산을 타고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에서의 골흡수가 여기보다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게다가 부위마저 넓습니다. 즉 오른쪽과 비교해 볼 때 염증이 취약한 부분이 추가로 더 있고 녹여낼 골량도 적고 또 길이도 짧아서 이 부분과 금방 중첩이 되기 때문에 골흡수의 진행 속도가 정석대로 씹은 경우보다 훨씬 빠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식을 정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GBR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실제 임상 케이스 하나 보겠습니다. 정석대로 심지 않고 골폭을 넘어서 지레미 큰 픽스처를 심은 케이스로서 골 이식은 하지 않았고
노출된 픽스처 맞단 잇몸은 당연히 부착천이 아닙니다. 초진시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46번, 47번 임플란트가 36, 37 임플란트보다 지름이 훨씬 커 보입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10중 8구 골폭을 넘어서 심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짐작이 되기 때문에 관심이 가던 케이스였는데 3년 후 사진입니다. 파노라마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10T로 협설측을 보면 골폭도 넓고 골질도 좋은 1급 케이스입니다만 지름이 7mm 이상의 픽스처를 심는 바람에 골폭을 벗어나서 협초로 살짝 경사지게 심겨져 있고 설적으로 염증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어심측을 보면은 골질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염증이 진행되어서 고로스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한참 내려가 보면 여긴 아직 유착이 남아 있는데 픽스처의 남은 수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생겨서 했던 치과로 갔더니 수명이 다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 8년 정도를 사용한 거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4.8mm 정도를 정식도로 심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한 생각입니다. 고정력도 더 없고 수명도 길어질 텐데요. 무리하게 굵은 픽스처를 심은 이유는 제 짐작으로는 아마도 나사가 풀리는 것이 싫어서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교합력이 큰 남성 환자였기 때문에 4.8mm를 심어도 이렇게 나사가 풀리거나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앞에 심은 지름이 작은 픽스처보다 외벽의 두께가 커졌는데도 보시다시피 나사가 부러지고 심지어는 지대주까지 같이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7mm 이상을 심었겠죠. 보시다시피 외벽의 두께가 2mm 이상으로 두텁기 때문에 외벽이 늘어나지 않으므로 나사가 풀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염증 때문에 평균 수명을 못 채웠으므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케이스에서는 염증이 아니더라도 결국 지대주가 이 부분에서 파절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조립형 픽스처의 단점 때문인데 이 점은 나중에 픽스처의 선택이란 주제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상이 GBR을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